60살.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0년이 넘었고 아이 하나 없이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그 외로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공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잠자리에 들어도 혼자였지만 그게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딱 그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싶었던 그 순간에 전화가 2통 걸려왔어요. 친정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전화.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혼자 살기가 어렵다는 전화. 이 이야기는 그 2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는 한 여자의 가장 길고 가장 눈물 많고 가장 황당한 나날들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돼요. 고맙습니다. 소도시 주택가, 오래된 단층집, 담장 위로 감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고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햇볕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어요. 이 집에는 박수님 60살 여자가 혼자 살고 있어요. 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된장국을 끓이고 혼자 밥상 앞에 앉는 것에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27에 결혼했고 29에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한 지 채 2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 이정민은 교통사고였어요. 새벽 출근길,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한 대가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수님은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슬픔보다 멍한 기분이 먼저 왔거든요.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막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요. 시어머니 권말순 여사는 그 이후로 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말 수 없는 며느리를 내쫓지 않고 곁에 뒀어요. 물론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권 여사는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방식이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수님은 몇 년간 시어머니 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님은 조용히 짐을 싸서 지금 이 단층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댁에 있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30년이 넘게 흘렀어요. 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낮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친구도 몇 명 있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가끔 어울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가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수님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친정 오빠 박철수였어요. 스님아, 엄마 병원 다녀왔다. 오빠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거칠고 무뚝뚝한데 그날은 낮고 조용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치매래. 족이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면 안 된대. 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김분남, 83, 혼자 살고 계신 엄마. 늘 나는 괜찮아, 걱정 말라고 하셨던 엄마. 아직도 혼자 시장 다니시고 혼자 밥해 드시고 정정하시다고 생각했던 엄마.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나야 뭐 형수가 있으니까 모시기가 좀 그렇고 네가 혼자 살잖아. 그 말이 참 쉽게도 나왔어요. 수님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내가 모셔야 한다는 거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봐. 너희 집이 더 넓잖아. 넓긴요.
방 2개짜리 단층 집인데. 전화를 끊고 수님은 한참 마당에 서 있었어요. 감나무 아래 그늘이 마당 절반을 덮고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건 사실 수님도 마음속으로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게 딸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섭고 두렵지만 해야 한다면 해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어머니 권말순 여사가 사는 동네의 이웃 아주머니였어요. 수님 씨, 저 김정자예요. 어머님 댁 옆집이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가스 불 켜놓고 나가신 적도 있고 어제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하셔서요. 수님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수님 씨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어머님이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던데 연락 한번 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수님은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권말순 여사는 문을 열어주면서 수님을 보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왔어?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가 어때? 잘 있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부엌이 좀 어수선했어요. 반찬통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같은 반찬이 2개씩 들어 있었어요. 방 안에는 리모컨이 없어진 TV가 그냥 켜진 채로 있었어요. 어머니, 밥은 잘 드셨어요? 먹었어. 아침에 뭐 먹었더라? 권 여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수님은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얼버무리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병원에 함께 가보자고 했더니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내가 병원에 왜 가? 나 멀쩡해. 어머니, 그냥 검사만 받아요. 요즘 건강검진 다들 받잖아요. 그렇게 설득해서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초기 치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혼자 생활하시기엔 위험한 단계예요. 가족 중에 함께 지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님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친정엄마도 치매, 시어머니도 치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내가 2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수님은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시어머니도 치매야. 뭐, 그래서 2분 다 내가 모셔야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잠시 침묵했어요. 순임아, 그게 말이 되냐? 친정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왜 내가? 그럼 어떡해. 시어머니 자식이 나밖에 없잖아. 아들은 먼저 갔고 그렇다고 내가 다 떠안아야 해. 오빠는 언니 눈치 보느라 엄마도 못 모시잖아. 그 말에 오빠가 말문이 막혔어요. 수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집에서 모셔볼게. 전화를 끊고 수님은 방 한가운데 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방 2개짜리 집에서 2분을 모신다고요. 한 방에 엄마, 한 방에 시어머니. 그러면 나는 어디서 자냐고요. 거실 소파에서요. 수님은 그날 밤 생각보다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억울해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생겨서 우는 건지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울었어요. 조용히 혼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님은 다시 마당을 쓸고 된장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어요.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친정엄마 김분남 여사는 짐이 많았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버리지 못하는 분이라 낡은 그릇이며 이불이며 옷이며
전부 가져오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집이 작아. 다 못 가져와. 이거 버리면 안 돼. 이 그릇은 네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 그 그릇 20년 됐잖아. 그래도 안 돼. 결국 수님은 트럭을 한 번 더 불렀어요. 시어머니 권말순 여사는 짐은 별로 없었는데 대신 고집이 문제였어요. 나 안 간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요. 내가 왜 거기가 어디라고. 제 집이에요. 어머니, 네 집. 며느리 집에 내가 왜 가. 저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그 말에 권 여사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고는 딴 데를 보면서 말했어요. 무슨 며느리. 그냥 남이지. 그 말이 좀 아팠어요. 그래도 수님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이어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같이 살아요. 권 여사는 끝내 대꾸를 안 했지만 이사날 아침에 가방을 싸들고 나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수님은 속으로 웃었어요. 말은 저래도 어디 갈 데 없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이사 첫날, 수님의 집은 두 어머니의 짐으로 가득 찼어요. 친정엄마는 작은 방 하나를 차지했고 시어머니는 또 다른 방 하나를 차지했어요. 수님은 정말로 거실 소파를 자기 침대로 삼았어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두 분을 부르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친정엄마가 먼저 식탁에 앉았어요. 그 다음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두 분이 마주쳤어요. 친정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찬찬히 친정엄마를 봤어요. 나는 이 집 어른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내 딸 집인데. 이 집 주인이 내 며느리요. 친정엄마가 수님을 봤어요. 순임아, 이분 누구야? 엄마, 시어머니야. 같이 사실 거야. 시어머니? 내 남편은 죽었잖아.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친정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사돈이네요. 시어머니도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구먼. 두 분은 그렇게 첫 인사를 마쳤어요. 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이게 어쩌면 순조로운 시작인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은 다음날 아침 완전히 박살났지만요. 첫 번째 전쟁은 화장실에서 터졌어요. 화장실이 하나뿐인 집에서 아침마다 두 분이 동시에 화장실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친정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이라 새벽 5시부터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잠이 없으셨는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저리 가요.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당신이 먼저야? 나는 아침 세안을 안 하면 못 살아요. 나도 마찬가지요. 수님이 부스스 눈을 뜨고 나와보니 두 분이 화장실 문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잠깐만요. 수님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두 분 사이에 섰어요. 어머니 먼저 쓰세요. 엄마는 그 다음에. 왜 시어머니가 먼저야? 엄마, 어머니가 연세가 더 많으시잖아. 나도 83이야. 시어머니가 85이에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흘끗 봤어요. 그러면 내가 더 젊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젊은 게 뭔 자랑이요. 그날부터 수님은 화장실 이용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메모지에 써서 화장실 문에 붙여놨어요. 오전 5시 시어머니, 5시 20분 친정엄마, 5시 40분 수님. 그 시간표는 일주일도 안 되어 두 분 모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전쟁은 TV 채널 다툼이었어요. 거실 TV는 하나였는데 두 분의 취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친정엄마는 아침 드라마를 꼭 봐야 했고 시어머니는 그 시간대에 뉴스를 봐야 했어요.
뉴스는 핸드폰으로 보면 되잖아요. 나는 눈이 나빠서 큰 화면으로 봐야 해요. 그럼 내가 드라마 못 보잖아요. 드라마가 뭐가 중요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드라마 보면서 세상 다 알아요. 수님은 결국 중고 TV를 하나 더 샀어요. 시어머니 방에 갖다 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방에서 편하게 보세요. 화면이 왜 이리 작은 거야? 눈도 나빠지겠네. 수님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냉장고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세 번째 전쟁은 반찬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드셨거든요. 된장찌개도 짭짤해야 하고 김치도 좀 더 익은 걸 드셔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반대였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고혈압이 있어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이게 뭐야 맹물이네. 이 정도면 딱 적당하지. 짜게 먹으면 몸 상해요. 내 몸은 내가 알아요. 순이마 소금 좀 가져와. 사부인. 딸 음식에 이러면 안 돼요. 간 맞춰서 만든 거예요. 내가 짜게 먹겠다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같은 밥상에서 먹는데 당연히 상관이지. 수님은 결국 두 분 반찬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도 두 종류, 김치도 두 가지, 국그릇도 따로. 저녁을 차리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어요. 수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두 분 아침 준비, 약 챙겨드리기, 세수 도와드리기. 낮에는 반찬 가게 일. 저녁엔 돌아와서 두 분 저녁 준비, 목욕 도와드리기, 잠자리 챙겨드리기. 그리고 밤 11시쯤 거실 소파에 누우면 두 분 코 고는 소리가 방 2개에서 동시에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님은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이 소리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한다고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수님의 집은 여름에도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두 어머니의 세계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이름을 잊거나 방금 한 말을 잊는 정도였는데 여름이 깊어지면서 두 분 모두 증상이 빨라졌어요. 치매는 그런 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 사람이 가진 세계를 지워가는 병이에요. 수님은 그 과정을 매일매일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친정엄마 김분남 여사가 먼저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수님을 못 알아보셨어요. 아줌마 여기 우리 딸 집 맞아요? 엄마, 나야. 수님이야. 수님이? 우리 수님이는 저쪽 방에서 자는데. 엄마, 나야. 여기 봐. 친정엄마가 수님 얼굴을 한참 보다가 말했어요. 아 맞다. 수님이구나. 너 왜 이렇게 늙었어? 그 말에 수님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도 같이 늙은 거야. 나는 안 늙었어. 나는 아직 젊어.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울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시다가 갑자기 놀라셨어요. 어머 저 할머니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엄마, 그게 엄마야. 거울이야. 거울? 거울에 왜 할머니가 있어? 수님은 천천히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봐. 이게 엄마 손이야. 엄마가 거울에 비친 거야. 친정엄마가 손을 보고 거울을 보고 또 손을 봤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 많이 늙었네. 그 한마디가 수님 가슴에 긁힌 것처럼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해갔어요. 권말순 여사는 치매가 오면서 오히려 말수가 늘었어요. 예전엔 무뚝뚝하고 과묵한 분이셨는데 이상하게 치매가 시작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과거 이야기였어요. 남편 이야기, 아들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수님이 시어머니 방에 약을 드리러 갔더니 권 여사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잠깐만. 권 여사가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이게 정민이 어릴 때야. 여기 봐. 이 귀여운 거. 정민, 수님의 남편이었어요. 수님은 조용히 다가가서 사진을 봤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걔가 왜 먼저 갔는지 모르겠어. 나보다 먼저 갔어. 그게 말이 되냐고. 권 여사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애미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도리가 아니잖아. 수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권 여사가 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어요. 네가 수님이구나. 네, 어머니. 정민이가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그 말이 수님은 처음 들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인데 어머니, 그래도 내가 참 못됐지. 너한테 너무 못해줬어. 수님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들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니 권 여사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맙다. 수님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권 여사는 다시 딴 데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 아줌마 누구야? 왜 내 방에 있어? 수님을 못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저 수님이에요. 수님이. 우리 정민이 여자친구. 걔 언제 왔어? 수님은 조용히 웃었어요. 지금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정민이가 좋아하겠네. 두 분이 동시에 혼란스러워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님이 거실 소파에서 막 잠들려는데 방문 2개가 동시에 열렸어요. 친정엄마가 나왔어요. 순이마, 나 집에 가야 해.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야, 여기 남의 집이야. 나 우리 집 가야 해. 시어머니도 나왔어요. 나 정민이 학교 마중 가야 해. 오늘 늦게까지 수업 있대. 수님은 잠결에 일어나서 두 분 손을 잡았어요. 두 분 다 잠깐요. 지금 밤이에요. 밤이어도 가야 해. 정민이 학교에서 기다리잖아. 어머니, 정민 씨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무슨 소리야? 방금 학교 갔는데. 엄마, 지금 자정이에요. 여기가 엄마 집이야. 두 분이 동시에 얘기를 하니까 수님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수님은 두 분을 각자 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을 잡고 옆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정엄마한테는 옛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어릴 때 살던 동네 이야기, 좋아하던 음식 이야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드셨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정민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 여사는 눈이 빛났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또 스르르 주무셨어요. 두 방을 다 다니고 나서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수님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억울한 건 아니었어요.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지쳤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물이 나는 게 지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두 분이 친해진 거예요. 치매가 있으셔서 서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어느 날부터 두 분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계신 거예요. 수님이 놀라서 봤더니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83이요. 그런 당신은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는 85이요. 그럼 내가 언니네요. 뭐가 언니야? 그쪽이 동생이지. 아이고, 언니라고 불러줘요. 그래요, 언니. 그러면서도 두 분은 웃고 있었어요. 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좀 풀렸어요. 싸우고 투닥거리면서도 어느 순간 두 분이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찾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으려 하고 TV를 보면서 같이 웃기도 했어요. 치매라는 게 참 이상한 병이에요. 과거는 잊어가는데 지금 이 순간은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서로 곁에 있는 게 좋다는 걸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여름이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밥을 잘 안 드시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끔 수님 이름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불렀어요. 순임아, 네. 어머니. 너 거기 있냐? 네. 여기 있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끝이었어요. 수님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살아온 긴 세월 속에서 마지막에 불러주는 이름이 수님인 게 아들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고 결국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수님밖에 없다는 게 어느 날 밤 권 여사가 수님을 불렀어요. 순임아, 나 좀 앉혀줘. 수님이 부축해서 앉혀드렸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앉고 싶어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았어요. 권 여사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 곧 갈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느낌이 그래. 나이 들면 알아. 몸이 말을 해. 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알아. 권 여사가 수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어요.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 말씀하세요. 저기 있는 사진. 정민이 사진. 나 갈 때 같이 넣어줘. 수님은 목이 막혔어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 너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날 밤 권 여사는 조용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수님이 아침 6시에 약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권말순 여사는 이미 조용했어요. 얼굴이 평온했어요. 이상하게 주름이 다 펴진 것 같았어요. 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큰 게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중 수님은 사진을 찾았어요. 정민 씨 어린 시절 사진. 약속대로 관에 함께 넣어드렸어요.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잘 가요, 어머니.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 집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어요. 방 하나가 비었고 그만큼 조용해졌어요. 수님은 그 방 문을 한동안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 거기 계신 것 같아서요. 친정엄마 김분남 여사는 시어머니가 간 걸 알았을까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분의 세계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도 가끔 식탁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세댁 우리 언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고향 갔어요? 네. 고향에 잠깐 갔어요. 친정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구나. 나는 언니 보고 싶은데 언니는 나한테 말도 없이 갔네요. 그 말이 슬프면서도 다정했어요. 이제 수님과 친정엄마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두 분이 싸울 일이 줄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수님은 가끔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시끄럽고 정신없었던 날들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는데, 친정엄마는 겨울이 되면서 많이 약해지셨어요. 발이 자주 부으셨고 식사량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정신은 가끔 맑으셨어요. 특히 이른 아침에는 또렷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 친정엄마는 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순임아, 응, 엄마. 너 고생 많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네 시어머니까지 모셨잖아. 수님이 웃었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됐잖아. 엄마가 짐이면 나는 평생 이런 짐 지고 살래. 친정엄마가 잠깐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금방 딴청을 피우셨어요. 이 집에 왜 감나무가 있어? 마당에 있잖아. 엄마, 들어올 때부터 있었잖아. 아, 맞다. 그거 감 열려? 가을에 열어요. 그럼 올 가을에 내가 따먹을 수 있겠네. 수님은 그 말이 못 박히듯 마음에 남았어요. 올 가을에, 엄마가 올 가을을 볼 수 있을까? 봄이 되자 친정엄마는 거의 누워 계셨어요.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도, 신장도 모든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자연스러운 노안이에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수님은 직장도 그만뒀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수님 시어머니 곁에 계세요. 그게 먼저지. 그 말이 고마웠어요. 이제 수님은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었어요.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손발을 주물러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엄마가 하시는 이야기가 가끔 앞뒤가 안 맞아도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엄마, 물 마실래요? 응,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너만 있으면 됐어. 그 말이 정말 다른 어떤 말보다도 컸어요. 어느 날 아침 친정엄마가 유난히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마지막 무렵에는 가끔, 아주 가끔 모든 게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순임아, 오늘 날씨 어때? 봄이라 따뜻해요. 엄마, 창문 좀 열어봐. 수님이 창문을 열었어요. 봄 햇빛이 들어왔어요. 마당 감나무에는 이제 막 새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날씨 참 좋다. 친정엄마가 그 빛을 한참 받으셨어요. 순임아, 응, 나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말해요, 엄마. 너 이 집 팔지 마. 수님이 잠깐 멈칫했어요. 이 집 말이야? 응. 네 오빠가 아마 팔자고 할 거야. 나 가고 나면. 네 오빤 그런 사람이야. 수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집 절대 팔지 마. 나 가더라도 쭉 이 집에 살아. 여기서 감 따먹고 여기서 봄 맞고 여기서 늙어. 엄마, 너 너무 오래 혼자 살았잖아. 그럼 여기라도 있어야지. 이 집이라도 있어야지. 친정엄마가 수님 손을 꼭 잡았어요. 여기 네 집이야. 알았지? 수님은 눈물이 터졌어요. 알았어, 엄마. 그리고 응, 나 가고 나서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다 살았어. 네 덕분에 편하게 살았어. 엄마는 뭔 소리야. 아직 안 가잖아. 그래도 미리 말해둬야지. 친정엄마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 배고프다. 미역국 해줄 수 있어? 수님이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응, 금방 끓여줄게. 주방에서 미역을 불리면서 수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닦으면 또 나왔어요. 그래도 국은 끓여야 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3주 후였어요.
친정엄마 김분남 여사는 이른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수님 손을 꼭 잡은 채로. 임종은 수님이 지켰어요. 오빠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왔어요. 오빠는 장례식장에서 한번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말했어요. 순임아,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팔면 돈이 좀 되겠다. 수님은 오빠를 봤어요. 안 팔아. 왜? 여기서 혼자 살 거야? 응. 오빠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수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오빠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비어 있었어요. 방 2개 모두 비었어요. 두 분이 쓰시던 살림살이가 아직 남아 있었고 냄새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수님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새잎이 돋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쏟아낼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뭔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두 어머니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살라고, 여기서 늙으라고. 수님은 감나무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올 가을에 감 꼭 열어야 해. 그 후로 수님은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반찬 가게 일을 다시 시작했고 마당에는 화분이 몇 개 더 늘었어요. 감나무는 그해 가을 탐스럽게 감이 열렸어요. 수님은 감을 따서 동네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오빠한테도 보냈어요. 두 분 기일에는 밥상을 차렸어요. 친정엄마가 좋아하셨던 미역국, 시어머니가 드시던 싱거운 된장국, 나란히 놓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그 밥상이 가장 따뜻했어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밥상. 수님은 그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 인생 나쁘지 않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님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내어 힘들다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에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